아이고, 드디어 폴스타4를 그리고 퍼포먼스 차량을 드디어 타보는군요. 아, 너무 궁금한 차량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요청 주시기도 했고, 폴스타4를 싱글 모터로만 제가 계속 타서 도대체 싱글 모터에는 그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 역시도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폴스타4의 퍼포먼스 차량 4륜구동, 무려 544마력, BMW의 i4 M50과 거의 똑같은 출력이죠. 근데 이제 약간 출력비와 감속비가 좀 다를 겁니다. 달려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 차량을 타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사실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얼마나 개빠를지 감이 오는데, 이 서스펜션 느낌의 요게 가장 궁금했어요. 사실 되게 공교롭게 지금 7 시리즈 750E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부드러운 차잖아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고급스럽고, 승차감 자체에서는 거의 뭐 세계 탑 티어급, 내가 봤을 땐 탑 1, 2, 3급이야. 그런 차량을 지금 타고 오자마자 바로 지금 폴스타4로 갈아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차량을 타다가 이런 약간 퍼포먼틱한 차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거는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사이드미러를 제가 조정을 안 하고 와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어. 제발 좀.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볼보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미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거나, 이거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을 아무리 해놔도 편하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직관적으로 차문 옆에 스위치가 딱 달려 있어서 바로바로 사이드미러를 조정을 하거나, 스티어링 휠에 텔레스코픽을 조정하거나, 좀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드렸었죠. 그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사실 뭐 하드웨어적으로 바뀐 게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차량 디스플레이 내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세팅하는 게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프레임레스로 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가 채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원래는 캡 안에 들어가 있고 하우징 안에 있고, 그 하우징 안에서 미러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잖아요, 보통 차량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과 미러가 한꺼번에 일체형으로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듈 자체가 바깥쪽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는 상황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눈이 묻어버리면, 물이 묻게 됐을 때 굉장히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 저런 거를 약간 블로우 모듈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바람을 뭐 날려버릴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잡설이 길었죠. 제가 좀 약간 폴스타4에 한이 맺혀가지고, 차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데, 이런 몇 가지의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뭐라고 한 적이 좀 몇 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거는 뭐 약간 실사용자 꿀팁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 차량을 아래다가 딱 놔뒀을 때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사이드미러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딱 들면서 밑에 시야각을 확보해주는 이런 때에 너무 내려가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냥 나 기능 안 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야 씨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후진을 딱 하면 왜 사이드미러 싹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밑에 잘 보이라고. 그 값을 사이드미러가 내려간 상태에서 사이드미러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정하는 값을 그대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꿀팁이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길 안내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제 주행 질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눈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빠른 속도로 막 달리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스포츠 주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서스펜션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가요, 자꾸 사이드미러 얘기하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나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표준과 민첩하게, 단단하게 라고 하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싱글모터 기반에선 없죠. 그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있는데 가볍게, 표준이, 단단하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전력 공급, 주행거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없죠. 보면은 이렇게 요런 기능이 원래 없었잖아요. 주행거리 위주로 달릴 수 있는 것과 퍼포먼스 위주로 달릴 수 있는 요 파워가 나뉘어지는데, 잠깐만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지금 퍼포먼스로 해놓으면은 듀얼 모터가 팍 힘을 세게 빡 해가지고 달릴 수 있으니까. 야, 예상은 했지만 진짜 힘이 좋네요. 싱글 모터랑은 차원이 다르네. 아니,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꽂는 스타일의 컵홀더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날아가기가 어려워. 이렇게 꼽혀있기 때문에. 근데도 우와, 이렇게 밟으면 얘가 날라와, 뒤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순간적인 토크감이라든지 엄청나게 셉니다. 이 퍼포먼스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눈이 와버려가지고 요거는 너무 위험해요. 오늘 만약에, 물론 ESC가 켜져 있긴 하겠지만 퍼포먼스 모드를 잠깐 써볼 때도 직진에서나 쓸 수 있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구간 있죠, 요런 R값이 있는 굴곡 구간에서 요거를 잘못 썼다가는 차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립을 조금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퍼포먼스 상황에서 이런 주행 질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100% 느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아예 안 느껴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조금은 달려볼 예정입니다. 오씨, 야, 폰 날라갔어. 아니, 이거 어쩌란 거야 이거 도대체. 야, 내 폰. 오케이, 자, 그러면은 폰 생각 없이 이렇게 달려보겠습니다. 얘까지 빠졌어요. 얼마나 빠르면. 얘 진짜 파워가 그냥 센 게 아니라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많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셉니다. 녹록지 않은 파워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 모드로 놔두게 됐을 때는 그래도 싱글모터보다는 파워가 훨씬 좋네요. 저는 이제 싱글모터 기반으로 계속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타고 돌아다니면서 야, 주행거리 모드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후륜으로만 다니거나 전륜으로만 다니질 않는데요, 이게 파워가 훨씬 세요. 퍼포먼스는 그냥 세게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무작정 그냥 기를 쓰고 압박을 주는 용도고, 주행거리에 놔두게 됐을 때도 상당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타면서 파워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느끼고 싶다, 내가 좀 재밌게 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싱글모터 272마력짜리보다는 544마력짜리 퍼포먼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퍼포먼스 차량을 또 무조건 추천을 드리냐, 싱글 모터랑 퍼포먼스 차량이랑 뭐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예전 내연기관처럼 막 2천만원 3천만원 차이가 나,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이거는 알아서 생각을 잘 하셔서 구입하실 분들의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알아서 구입하셔라 라고 하실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퍼포먼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겁나 빠르네. 아니, 퍼포먼스 차량이랑 싱글모터 차량이랑 가격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거든요. 500만 원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가격 차이밖에 없으면 당연히 퍼포먼스를 사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싱글모터를 구입해요. 싱글모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싱글모터를 구입해도 상관없고, 목적성에 맞춰서는 그 500만 원도 아껴가지고 사실 나는 굳이 퍼포먼스 같은 거를 전혀 쓰지 않아, 퍼포먼스 차량에 대한 느낌을 전혀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은 모를까, 저 같은 경우에는 400~500만 원 추가해가지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거 퍼포먼스에다가 놔두고 스포츠 모드 ESC를 끄고 한번, 이거 지난번에 구독자님한테 혼났는데, 여기서 한번 유턴하면서 날려볼게요. 어우야, 차가 잘 날아가네요. 오늘은 차가 없었어 진짜. 그때는 차가 좀 있어가지고 구독자님들한테 혼났는데, 오늘은 제가 차가 진짜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날려봤는데 잘 날아갑니다. 근데 약간 ESC의 개입이 좀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완전히 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날아가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얘가 4륜 구동이잖아요. 후륜으로만 있으면 이제 앞쪽에 구동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만 날리니까 그냥 빙글빙글 272마력으로도 잘 날아갔는데, 아무래도 앞쪽에 이제 구동 배분이 앞쪽으로도 가다 보니까 뒤를 완전히 파워 슬라이딩을 해서 날리기에는 조금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서스펜션의 느낌은 표준이에요. 표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준에다가 놔둔 거랑 저는 오히려 싱글 모터 기준으로 표준이랑 얘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느낌상. 댐퍼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나 리바운드가 됐을 때 그 빠른 속도 같은 것들이 싱글 모터의 그 서스펜션의 느낌, 파워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한번 프레스가 되고 리바운드가 되는 그 빠름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차량이 단단하다. 전반적으로 다 싱글 모터든 퍼포먼스든 둘 다 차량의 어떤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뭔가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싱글 모터 때는 이게 좀 더 부드럽게 서스펜션을 세팅을 해놨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272마력밖에 안 되고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차량을 이 정도로까지 단단하게 세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폴스타의 지향점이 그거라면 퍼포먼스 차량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싱글 모터는 훨씬 더 부드럽게 세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퍼포먼스 차량인데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퍼포먼스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서스펜션의 느낌이 지금 표준에서도 표준보다도 더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표준, 민첩하게, 단단하게라는 세 가지의 이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에다 놔뒀는데도 이 정도로 단단함이면 민첩하게는 리바운드가 더 빨리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민첩하게 한번 놔둬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표준이나 민첩하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표준도 단단하고 민첩하게도 단단해요. 아니 그러면 단단하게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단단해지려고 이러는 거야?